뉴저지 주정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이자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검사 프로그램을 재정 고갈로 인해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견해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끝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 2명의 용의자가 자수해 오늘 기소됐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2022년 제10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장학 금액을 1인당 $5,000로 상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의료와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학비를 무이자와 수수료 없이 대출해주고 취업했을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하는 Pay It Forward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필머피 주지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무이자 및 어떠한 비용 없이 대학 학비를 대출해주는 Pay It Forwa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 예산 $750만, 민간 기업 기부 $500만 등 총 $1,250만 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허드슨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제 준학사 간호학 프로그램, 뉴저지 공대에서 10개월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 캠든 카운티 칼리지에서 냉난방과 용접 코스 중 한 곳에서 자격증이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은 의료와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무이자 대출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며 졸업하고 취업한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원금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등보다 조건이 나은 셈입니다. 단, 연소득이 $55,000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지불 한도는 소득의 10%까지이며 5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 잔액은 탕감됩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연간 200에서 300명의 학생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에 취직해 성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이 혁신적인 접근 방법의 프로그램은 미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행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3년차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재정이 고갈되자 연방정부는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 보건부는 오는 30일 코로나19 관련 제약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검사에 대해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지 3년,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비,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장기적 방향을 고수해왔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개인 비용 부담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약사들로부터 구매해 팬데믹 기간 무상으로 개인에게 지원했다면서 이번 전환은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인구 3천만 명에게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인 메디케이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 방침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가족재단 레디 레비 부회장은 백신을 상업화하려면 보험사들은 제약사들과 각자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며 결국 보험사들은 연방정부보다 비싼 가격에 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합산 7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됐는데 과거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백신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수조 달러를 아껴줬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연방수사국 FBI의 강제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약 70%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당 간 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연방수사국 FBI가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을 압수수색해 1급 비밀 등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별로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미국 유권자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54%가 법무부와 FBI의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책임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 10명 중 7명은 F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FBI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대해 일부 보수층에게서는 살해 위협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공고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공화당 지지층은 23%인 것으로 나타나며 보수층에서도 반-트럼프 기류는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1%와 무소속 유권자 절반은 FBI를 지지한다고 밝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정당에 속한 누군가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BI는 공개된 영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청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물건들은 자신이 퇴임 직전에 모두 기밀 해제한 문서라며 바이든 정부가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한 4명의 승객과 갈등을 빚은 한 택시 기사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가한 4명 중 20세 남성 2명은 자수해 오늘 기소됐으며 2명의 10대 여학생은 아직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30분경 뉴욕시 퀸즈에서 한 남성이 4명의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52세 택시기사 코틴 기함으로 밝혀졌으며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한 4명의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갈등은 택시기사에 대한 청년들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땅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이나 물건 등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함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입은 충격 부상으로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기함의 동료들은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한창이었을 때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의사나 간호사 등 최전선 근로자들을 포함해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함은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으며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He was a good man. He was my backbone. I'm lost right now. These are 4 children that are going to grow up with no father. We need to look around us and say, what city are we living in? Why do you have to attack somebody for no reason? How much maybe is that money? And you took somebody's life. Come on. 집단 폭행 및 강도 시도를 한 4명 중 2명의 2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이 중 오스틴 아모스는 범행 당시 마지막에 기함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어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강도, 불법 장난,
범죄성 모욕, 성적 비행 등 총 6건의 체포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수한 다른 20세 남성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역시 폭행에 가담한 13세와 15세 여학생은 경찰이 수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택시 운전기사 연맹은 기함의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금 모금을 고펀미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재단이 2022 제10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장학 금액을 종전 1인당 $3,000에서 $5,000로 혜택 규모를 키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의 대표 앤드류박 변호사는 10주년을 맞은 올해 장학 행사에서는 특별히 장학 금액을 종전 1인당 $3,000에서 $2,000 늘린 1인당 $5,000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에 총 5명의 수혜자를 선발해 1인당 $5,000씩 모두 25,000불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예비 대학생과 재학생으로 제출 서류로는 최근 1년간의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사본과 대학교 합격 통지서 사본 한 부, 에세이 등이 있습니다. 유학생과 타인종 학생, 서류 미비자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세이 주제는 나에게 행운과 불운이란과 앤드류박 장학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로그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재단 사무실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월요일까지이며 검토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최종 장학생 명단 발표는 이후 개별 통지 및 지면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앤드류박 변호사는 자신도 학창시절 장학금 혜택을 받아 성장했다며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2013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금액이 일단 5,000불씩 올라가서 더 학생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까. 비용도 올라가고 있으니 다 그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는 또 이제 코비드도 이제 다 풀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 직접 갈 수 있고 하니 보람인 다 귀중하다고 저는 어우 생각하고. 재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1인당 $2,000의 장학금을 제공했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000로 수혜 혜택을 넓힌 바 있으며 그동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확인됐습니다. 감염 환자는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각 1명씩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 전역 샘플 검사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1,068마리나 발견돼 전년도 동기 779마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슈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8월에서 9월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가장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원 산책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주민들이 팔토시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경증으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자연 치유되지만 2일에서 14일간의 장복기를 거쳐 갑자기 열이 발생하거나 두통,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증 감염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시신경과 뇌신경, 다발 신경근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올 가을 학기부터 재학생 중 1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필요 학생에게는 경영학 석사 MBA 과정 2년간의 수업료 총 $150,000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유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MBA 이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재정 도움이 절실한 학생으로 분류되면 MBA 2년 과정 동안 매년 장학금 $76,000를 받게 됩니다. 기숙사 이용과 생활에 필요한 $35,000는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중산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이 법안은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프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의 성범죄 전과 기록 여부를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확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뉴욕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 기록 여부만 확인했던 것을 미 전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며 뉴욕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캠프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록 확인 적용 대상 캠프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에 진행되는 서머캠프, 윈터캠프는 물론 축구 등 스포츠 클리닉, 밴드캠프, 각종 데이캠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캠프가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6개월 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오후 기준 미국 내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49개 주에서 누적 1만 3,500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 도창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돌아오는 월요일인 22일부터 180만 회분의 진네오스 백신을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와이오밍주를 제외하고 49개 주에서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최다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주는 뉴욕주로 2,675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캘리포니아 2,356명, 플로리다주 1,346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98%는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진 이들이고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 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에서 아동의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확진자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도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